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 디바이저란 이름 그 자체를 알고 계시든 바커스, 헤드웨이 등의 자회사를 알고 계시든 확실한 것은 일본 장인들의 회사 디바이저의 악기들은 일본 밖에서도 인정받는 양품입니다. 하지만 그 디바이저의 중심이자 어머니 같은 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저의 프리미엄 악기는 그 장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모세 야스오는 디바이저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디바이저 악기 설계의 큰 틀부터 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낸 장인들의 장인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물론 해외의 많은 이들에게도 존경받는 모모세 야스오와 그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모모세 기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944년에 태어난 모모세 야스오는 원래 가구를 만드는 목공을 공부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훈련학교에서 목공을 공부한 후 가구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목표는 악기보다는 목공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무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기타는 몰랐던 그였지만 선배의 권유로 1964년 후지 현악기, 현 후지겐으로 불리는 회사로 향했는데 당시 기타는 가구에 비해 전통적이란 이미지에 자리잡지 못했고 기타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던 그에게 더 섬세한 감각을 요구했기에 오히려 흥미가 더 솟아나게 됩니다. 기타에 대한 흥미와 회사 선배의 권유에 후지겐을 떠나 1965년 바리톤 우쿨렐레를 만드는 회사에 합류합니다. 우쿨렐레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실패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짐을 정리하는 것을 막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모세가 우쿨렐레를 만들던 회사는 큰 사업장을 얻기 힘들었기에 후지겐의 하청을 받던 하야시 목공에서 장소를 대여받아 일을 했었고 후지겐에서 생산 과정 변화 등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자 하야시 같은 가구가 중심이던 목공소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야시는 자체 브랜드로 기타를 만들어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후지겐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모모세를 총괄로 데려왔지만 문제는 사실 모모세도 당시에는 기타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작업을 하기엔 너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후지겐에 부탁을 해 모모세는 후지겐의 불량품 기타들을 받아왔고 그 기타들을 다 뜯어보며 구조를 익혀야 했습니다. 훗날 나가노 현으로부터 신슈의 명공이라는 상을 받아 명예를 인정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 거리감이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야시의 기타 제작 사업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도쿄에서 악기 도매업을 하던 남자가 라이더란 이름으로 기타 OEM 의뢰를 하러 오는데 그의 이름은 야츠즈카 사토시, 훗날 디바이저 그룹의 회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야츠즈카 사토시는 모모세의 실력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에 더더욱 매력을 느꼈으며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 너무나 꼼꼼한 수준을 요구한 야츠즈카의 요구를 들어줄 외주업체는 없었기에 OEM이 아닌 자체 생산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모세 같은 이의 성실함과 기술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야시에서도 중심이었던 모모세였기에 야츠즈카는 한 달 동안 그를 스카웃하기 위해 노력했고 1977년 직원 5명이라는 작은 규모로 디바이저의 전신인 헤드웨이가 세워집니다.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타를 분해해 구조를 익히려 했는데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최고의 비결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틴의 HD28을 분해해 그 원리를 파악했고 넥 접합 방식 등 여러가지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기술을 얻었습니다. 1977년 말까지 겨우 3대밖에 만들지 못했음에도 1978년부터는 만드는 족족 제품들이 팔리기 시작해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었으나 5년 후 공장 화재로 건물뿐만 아니라 제작 설비부터 원자재까지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모세와 야츠즈카는 방향을 돌려 80년대 일본의 일렉기타가 지닌 인기에 새로운 방향을 만들었고 디바이저로 재정립된 회사는 모모세 야스오가 직접 지은 이름인 바커스 같은 브랜드로 성공. 사람들의 요구에 1999년 헤드웨이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수많은 일본의 고품질 악기가 태어나는 디바이저 아스카 공장의 중심에는 모모세 야스오라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모모세 야스오는 2002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디바이저 그룹의 새로운 기타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 이 모모세 기타의 특징하면 우선 수제라는 것입니다. 모모세 야스오는 같은 품종의 목재라도 개체 간의 차이가 있기에 가공 과정 또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이상을 최대한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무게, 탄성, 음색 등을 깊게 연구하여 개체 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가공 과정을 지닙니다. 이들이 수작업을 선호한 이유는 과정 자체에 집착하는 고집이 아닙니다. 모모세 야스오와 그를 따르는 장인들이 생각하는 완벽을 최대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의 신념이고 이는 모모세의 스탠다드이자 정통성 있는 레트로를 지향하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설명에도 명확히 하는 점입니다.
디바이저의 프리미엄인 모모세에도 별도의 라인업은 존재합니다. 방금 말한 오리지널에서 디바이저의 개성을 좀 더 원하신다면 모던 비르투오소처럼 디바이저의 레시피가 더 담긴 모델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중에서도 프리미엄을 찾으신다면 진짜 이름 그대로 프리미엄인 모델들과 한정 모델들을 추천합니다. 디바이저는 매년 자사 행사 외에도 여러 지역, 국가 등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위해 특수한 기타들을 만들어냅니다. 기타를 넘어 공예품에 가까운 디자인과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던 쉐입까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모세 기타의 중점은 연주자를 위한 악기지만 화려한 디자인에 매료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디바이저가 위치한 마츠모토의 상징인 마츠모토 성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예술성은 물론 일본에서 자라는 나무들로 기타를 만들어낸다는 점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웨이는 일본의 상징 같은 나무인 벚나무로 어쿠스틱 기타를 만들며 모모세에서는 일본 내에서 자라는 시럽수의 품종인 토치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저가 일본을 대표하는 악기 회사로 불리는 것은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방식으로 일본의 매력을 담아낸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모세 아스오는 연주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타를 목표로 쉬지 않고 손과 귀로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2024년 3월 모모세 아스오는 눈을 감았으나 남은 자들에게는 모모세 아스오라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80을 바라보던 나이에도 아스카 공장에서 나무를 깎고 손으로 느끼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했고 의사로부터 마음의 정리를 해야 하는 몸 상태라고 들었을 때에도 끝까지 제자들과 악기들을 신경 썼습니다. 고인 웅덩이가 아닌 흐르는 계곡 같은 자세로 모범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일했던 이들과 그의 악기를 만지는 연주자들까지도 성장시킨 모모세 아스오, 그것이 그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장인들의 장인으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브였습니다.